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굉장히 인사 말씀을 뭐랄까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하시는 것 같아서 네네. 살짝 당황했는데 예. 자,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고요. 이번 시간은 AS9으로 네. 우리가 예. 이제 불려지는 또 헌츠맨으로 헌츠맨. 이야기되는 호주의 K9 썬더의 수출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는데, 사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위직 장관급 이상이 어느 나라를 갈 때는 상당 큰 목적이 있죠. 그쵸. 그렇죠. 근데 호주를 방문했을 때 저는 당연히 그 생각 들었어요. 아, 이건 체결했구나. 거의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기왕 대통령이 간 김에 음. 레드백도 같이 했으면 그건 했지만 그건 아직 때가 아니라는 참 아니, 서글픈. 그 나라에 그 어떤 스케줄이 있는 그렇죠. 건데. 예. 예. 근데 레드백도 이걸 비추어서 볼 때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80%를 넘어서 저는 90% 봅니다. 예. 90% 정말 레드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만약에 호주에 채택이 되면 또 미국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 이제 그 야. 얘기는 이제 좀 쭉쭉 네, 풀어가보죠. 그죠. 한번. 미국까지 가려면 좀 아, 우리 그래도- 기대는 해야죠. 아, 기대는 그렇죠. 물론 해야 네네. 됩니다만은. 대략 12월 중순이 조금 안 된 시점에서 결국은 AS9 헌츠맨의 수출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야. 근데 수출 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뒷 이면이랄까 내부적인 이야기들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일단 사실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놀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왜냐면은 당연히. 이게 채택 자체는 벌써 10년도 더 전에 됐다가 호주 측의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취소가 됐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결국은 채택이 된 어떤 죽었다 살아난 사업 같은 그런 경우거든요. 네, 호주의 국방 예산 때문에 삭감 때문에 K9이 이제 그렇죠. 전 단계에서 그렇죠. 어그러들었죠. 사실 호주 쪽에서는 K9을 좀 속된 말로 물을 먹이고 그다음에 M777 경량 곡사포를 도입을 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무래도 기계화 부대를 유지 안 할 거면 모르겠는데 전차와 보병 전투차로 편제된 중기갑 부대를 운용을 하면서 자주포는 없다. 이러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아무래도. 그것이 호주 대륙이라고 불리죠. 그죠. 호주 자국 내의 어떤 작전이라면 그나마 M777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은 호주군은 대개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해외 파병을 많이 하는데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K9 썬더를 굉장히 필요로 했던 거죠. 뭐 그것도 있고 또 호주가 그렇다고 자국 내에서 그런 기갑 전력을 아주 안 쓸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군의 일부가 상륙하는 시나리오까지 있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좀 과하다 쳐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하고 또 이제 무력 분쟁이 붙었을 때 해안지대에 인도네시아군이 일부 침투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을 가정을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재밌는 게. 당연히 가정을 그렇죠. 예, 당연히 했어야죠. 그게 거의 주력이고. 그렇죠. 그래서 M777도 그렇게 해서 도입이 된 건데 M777의 상당한 가격이고 비싸죠. 예, 그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메리트가 별로 굳이 없죠. 뭐 없을 뿐더러 자주포 입장에서는 자유진영에서 그래도 최고 많이 팔리고 최고의 어떤 입장에 있는 게 K9 썬더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K9 AS9 같은 경우는 K9 A1 베이스지만 좀 달라요. 많이 다르죠. 예. 일단은 방어력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 K9 자체도 상당히 자주포로서는 상당히 방어력이 센 편인데 그거보다 장갑을 더 강화했어요. 심지어 차체 위에는 원격 총탑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아무리 봐도 호주 이 친구들은 급하면은 시가전 같은데도 어느 정도 밀어넣을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해외 파병이 좀 더 주안점을 두고 AS9이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거에 대한 기반은 K9이 아니라 K9A1이 일단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로 해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뭐 시가전이라고 뭐 탱크 같이 정말 밀고 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떤 시가지에 근접해가지고 지원 포기를 해주는 이런 경우는 되겠죠. 예. 그리고 이게 자주포에 대한 방어력 강화를 요구하는 나라들이 없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수출되는 K9 사양의 어떤 또 다른 모양이 그쵸. 되지 않을까 네. 싶은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호주가 되면은 또 기대해 볼 만한 수출선이 생겨요. 어디겠습니까? 오스트레일리아.
뭐 던진다. 영국이죠. 영국이죠. 네. 지금 영국 나름대로 차기 자주포 사업을 진행 중인데 뭐 영국이 이제 자국산을 개발해서 뭐 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크게 독일의 PZH-2000하고 우리나라의 K9이 실질적인 양대 경쟁자가 돼 있는데 그래도 같은 영연방인 호주가 특히 지금 오커스니 뭐니 해가지고 그렇죠. 영연방하고 미국과의 어떤 연계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의 채택이 영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거죠. 대당 한화로 140억을 상회하는 PZH-2000을 영국이 작은 국방 예산으로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 게다가 이게 영국도 호주도 자국 내 생산을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호주만 해도 지금 탄원차 포함해가지고 45대인데 그거에 거의 1조 원 가까운 예산을 그러니까 1조 원은 제일 크게 잡은 거고 작게 잡아도 뭐 몇 8천억 원 이렇게 잡는데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제어에 그 좀 뇌피셜이 들어갔던 거지만 1조 원이 왜 1조 원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예, 아니 그게 그 대당 40억이라고 하잖아요 K9이. 그리고 뭐 K10까지 해서 뭐 진행을 하면 뭐 45분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 아무리 계산을 해도 2천억, 3천억 정도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우선 이 정도 예산이 들리잖아요. 예, 홍 편집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업그레이드가 되는 사양이 있고요. AS9 헌츠맨이기 때문에 예. 원래 기본 베이스가 되는 K9이 40억에다가 예. 실제 기본 베이스가 됐던 K9A1이 그보다는 좀 높아요. 50억 가까이 되거든요. 네. 여러 가지를 이제 업그레이드하면 거기를 일단 스타트로 해서 또 업그레이드한 거기 때문에 단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생산 라인의 어떤 구축을 하기 위한 제반적인 비용을 하나 측에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약에 실제로 공장 설립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공장만이 아니라 계약에 유지 보수이라는 설비, 기타 각종 기술 이전. 그러니까 이거를 호주에서는 그냥 차만 하는 게 아니라 공장 지어가지고 만들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유지 보수한 거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게 비싸진 거죠. 면허 또한- 생산. 그렇죠. 면허 생산을 하는 또한 거죠. 초기에 탄약 관련된 것도 당연히 우리 쪽에서 수입을 하지 않을 수 없을까, 해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들고 왜냐하면 그렇죠. 호주가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여러 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1조라는 게 설명이 되고요. 앞서 좀 업그레이드를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왜 그 한화 디펜스가 K9A2와 K9A3의 업그레이드 향후 무인화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이번 AS9이 폭을 넓혀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향후에 뭐 이번만이 아닌 10년 후, 20년 후에 부가가치도 이번에 기반이 됐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량 생산이 되고 업그레이드 계획이 계속 잡혀 있으니까 호주 입장에서는 이제 막 만약 무기를 샀는데 그 유럽제 특히 많이 되었잖아요. 샀는데 헬기를 샀는데 헬기가 안 날라. 근데 고치려고 했더니 부품이 안 와. 그죠. 부품도 겁나 비싸. 뭐 이런 쪽인데 사실은 K9은 일단 우리부터 많이 쓸 계획이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 계획도 잡혀 그렇죠. 있고 그 호주도 예. 거기에 이제 업그레이드 계획에 올라탈 수 있는 거죠. 네. 이미 보니까 한 600문 정도가 벌써 생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확실히 노하우 면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괜찮지 않나. 뭐 K9이 600문, 더될 건데. K9은 어마어마하죠. K9은 넣었죠 벌써. 대한민국 지상군에만 1,300여 문이 생산이 됐고 그리고 수출을 따져서 예. 말만 수출 얘기를 하시는 수출 얘기하는 건데. 수출 얘기 예. 정도가 그 정도에 근접하고 예.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자주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정도. 러시아 정도? 예. 네.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가 실제 그 자기들이 이제 예비로 갖고 있는 거 말고 운용하고 있는 걸로 볼 때는 대한민국이 넘버원이라는 소리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 개인적으로 그냥 좀 아직 좀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호주란 나라가 기본적으로 땅이 크잖아요. 엄청 크죠.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은 궤도식보다는 사실 차륜형을 택했으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차륜형 같은 경우는 네. 차륜형 장갑차는 복서라고 그건 또 그거대로 따로 도입을 해가지고 운용을 하고 그러니까 생산을 시작했고 운용도 시작했습니다만 네네. 그게 자주포는 아니죠. 자주포는 아니죠. 근데 네. 그런 차륜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견인포, 그러니까 M777 경량 곡사포를 견인해서 추종시키는 걸로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차륜식 장갑차로 상대하는 적 같은 경우는 자주포가 그렇게 급한 상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지금 자주포 같은 경우는 들여오는 이유가 지금 호주군이 운용하는 M1A1 에이브럼스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들어올 차기 보임 전투차 이 두 궤도식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서예요. 궤도식 차량을 따라갈 수 있는 건 궤도식 차량이 제일 확실합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 드리면 이게 더 확실한 이유일 것 같긴 한데 호주라는 넓은 대륙에 포장 도로가 생각해 보세요. 많지 않고 많지 않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어떤 실제 작전에서는 다 야지입니다. 야지 성능에 있어서 물론 차륜형이 뭐 요새 굉장히 대세고 어떤 신기술이 있어서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궤도식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그렇죠. 측면이 있고 또 만약 그렇게 한쪽만 강조했을 때는 그럼 M777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호주는 M77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호주의 헬기 대대들이 전부 슬링을 해가지고 이동을 해서 타격하고 그렇죠. 또 빠지고 하는 그런 작전 개념으로 M777을 도입했는데 이것이 해외로 나갔을 때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그렇죠.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닌 게 배우죠. 이제 자주포가 훨씬 그리고 그 발사 속도랄지 그럼요. 그리고 반응 명중률. 속도랄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주포가 유리할 측면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방어력 측면에서 M777이 좋긴 하지만 M777이나 차륜형이 만약 그 방어력 측면에서는 궤도식보다는 좀 떨어지는 측면이 그렇죠. 있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호주는 당연히 요번에만큼은 궤도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예. 거죠. 제가 보니까 영국도 그 K9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AS9으로 했잖아요. 네. 근데 영국제 이제 지금 자주포 이름이 아. AS90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AS91로 아마 가져가지 않을까. 역시 우리 정 작가님은 이렇게 무궁무진한 예.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그리고 사실 AS9도 AS9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가 레드백이 그쵸. 들어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게 공장을 짓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K9하고 레드백은 사실 상당히 가까운 차량이에요. 사람들이 K21하고 형제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네. 레드백은 기본적으로 K9 파워팩을 넣고 K9 현수 장치를 개량한 걸 넣는 쉽게 얘기해서 K9의 형제라고 보는 게 맞아요. 어느 정도 소환이 가능하네요. 완전히 아예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파워팩은 파워팩 동일하죠. 똑같고요. 동일하고. 그리고 차체 생산 라인 같은 경우도 아마 조금만 손을 보면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는 아. 얘기는 AS9 생산 라인을 깔다는 얘기는 그걸 바탕으로 레드백 생산 라인을 늘리기 쉽다는 얘기거든요. 훨씬. 그렇습니다. 제가 90% 이상으로 사실 레드백을 더 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K9이 되면 이러한 이점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게 호주거든요.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유리한데. 그렇죠. 지금 그러면 동일 성능이다? 아니 레드백이죠. 지금 독일의 링스 또 후보인데 링스 같은 경우는 그 라인 메탈이 복서 장갑차 생산 라인이 있지만 그건 차류식 장갑차이기 때문에 다르죠. 정말 완전히 새로운 라인을 완전히 새로 깔아야 돼요. 그 사람들 완전히 새로 훈련시켜야 되고. 근데 지금 AS9 채택하고 나서 레드백을 생산하면은 설령 생산 라인을 새로 깐다 그래도 이미 깔려 있던 거를 늘리는 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훨씬 쉽고 또 AS9 라인에서 훈련받은 인원들이 곧바로 이 레드백 훈련 생산 라인에 있는 인원들 훈련시켜 줄 수 있고 훨씬 빠르죠. 쉽고. 예산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호주의 기계화 부대의 규모는 상당히 작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크게 들여가지고 어떤 예산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은 소량이지만 금액적으로 유리한 부분을 선택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레드백은 상당히 유리한 위치.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이거는 뭐 성능이 나왔던 생산하고 또 다른 문제인데 호주 군 관계자들이 라인메탈한테 많이 좀 삐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왜요? 상당 기간 니네가 우리 물건에 맞춰라라는 약간 좀 그런 고압적인 태도. 우리는 고객님이 원하는 거는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걔네는 예. 우리 물건이 이렇게 좋으니까 니네가 그걸 요구하는 건 잘못된 거다. 약간 좀 그런 태도가 없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희한하게 반대로 갑질했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아래 단계에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뭐였냐면 독일인의 그렇게 좀 특성적인 어떤 자존심 이게 호주인들한테는 좀 거슬렸던 측면이 근데 있나 봐요. 그 자존심도 오래 못 간 게 레드백이 굉장히 열심히 잘 해주니까 그렇죠. 결국은 굽혔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독일도. 성능적 측면에서 하나도 딸릴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다 보니까 레드백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쳐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너무 앞선 거지만
레드백이 호주에서 되면은 미국의 차기 보병 전투차 OMFV에도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다만 얼마라도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지죠. 예. 그렇지만 또 미국은 좀 더 다른 개념의 차기 보병 전투차를 상당히 높은 개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수가 그 없죠. 하지만 지금은 그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대로 뭐가 나온 적은 최근 미국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거 네. 그런 어떤 자신감과 기술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도전 안 하려고 했다가 하나가 이게 될 건개벼 해가지고 이제 도전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AS 헌츠맨, AS9 헌츠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 헌치맨 뜻이 뭐예요? 사냥꾼. 사냥꾼? 백설공제 백설공제 헌터하고도 다른 개념. 네.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달리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호주 영어는 다른가? 우리도 카투사 출신이기 네, 때문에 네. 모르겠네요. 이쪽의 의견이 저도 맞는 것 잘 같고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예, 재밌습니다. 자랑스러워요? 네, AS9 헌츠맨 계약이 완료됐고 그 이면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조목조목 나누어 봤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다 거의 다 담은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무기 체계와 또 다른 또 뭐 우리 홍 편집장님의 또 총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로 우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